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듣보잡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의 육성 통화 녹취록을 예. 민주당이 31일 공개 폭로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일파만파를 일으키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이 친윤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상식적으로도 큰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은 그런 법적 문제를 떠나서 국민적인 어떤 정서, 감정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급히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상황인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예. 한동훈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또 기자들이 궁금한 것을 물었을 때 아유. 답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AI죠, AI.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제 침묵을 지키면서 아마 의도적인 침묵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예.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의침이죠. 의도적 침묵이 맞죠. 왜냐하면 네.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AI라고 할 정도로 그건 말이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대답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건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AI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아니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사이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 방송에서 왜 대통령실은 어물어물 대응을 못하고 있냐는데 내용을 알아야죠.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렇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지 몰라요.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도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는 게 내용을 몰라요. 예. 앞으로도 또 어떤 내용이 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고민 중인 겁니다. 예. 왜? 수습 불가예요.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참전했을 때 뭘 할 수 있는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태이거니와 자칫 잘못 늪속으로 수렁 속으로 정말 뻘판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될 경우 자칫하면 한동훈 대표까지도 수렁에 빠져버릴 그럼요. 가능성이 많죠. 한 묶음으로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봐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똑같네. 이런 취급을 당하기 십상인 거예요. 예, 더군다나 그러네요. 지금 명태균과 전혀 무관한 사람은 지금 정치권에서 한동훈 대표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근데 고민은 될 겁니다. 그래도 고민은 이거를 또 놔두자니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것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 정부와 무관하지가 않은 핵심 중에 핵심인 한동훈 대표가 손 놓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본인으로서도 힘든 일이고 또 지지층들이 보고 있을 때도 뭔가 보수가 다 무너지면 안 되는데 기반이 다 그냥 홀라당 무너지면은 한동훈 대표들 차기 정권 창출 가능합니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고민 중인데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여론은 윤삭 한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삭제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차기 미래로 부각이 되고 저장이 되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럴 때 한동훈 대표가 4일날 월요일 11월 4일입니다. 뭔가 좀 구체적인 대안들을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쭉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주말 중에도 고민을 하겠지만 이런 대안을 또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용산에서는 도저히 온도차 딴 세상 인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때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정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뭘 내용을 알아야 그럼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또 검사 출신이고 아주 치밀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도 좀 전모가 뭔지 진실이 뭔지 명확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알려달라
그런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그러네. 서로 지금 손을 맞춰가지고 맞습니다. 대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 21일 날 만났을 때 대통령실에서 뭐 입장을 내면은 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예. 입장을 내든 안 내든 간에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은 서로 공조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왜 대통령실은 아무 얘기가 없을까요? 대통령실도 내용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극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에, 김건희 여사 명태균 사이에 이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누가 할까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내용을 할까요? 홍철호 정무수석이 할까요? 누구도 알 사람이 없어요. 뭐 가깝다라는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라는 뭐 한남 7인도 거론됩니다만 그 사람인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통령실도 한동훈 대표가 내용을 전달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부부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이라든가 설명이 늘 뒤집히지 않습니까? 기억이라는 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때도 많고 기억이 안 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어떤 설명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아무도 믿지를 않게 그렇게 대해보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 차례 뒤집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대통령실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도 뭐 정시석 비서실장이든 그래서 대통령 만나서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또 좀 조사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당과 좀 조율을 통해서 공동 대응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직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저리 가, 당신하고는 좀 상대하기 싫어, 뭐 이런 느낌을 아직도 갖고 있나요? 대통령과 또 비서실장 사이에서도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내용이 공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별일 아니다. 그건 명태균 뭐 사기꾼 또 협잡꾼이, 이건 제가 이제 인식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 이야기가 뭐 값어치 있는 이야기가 있어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론은 별일이에요. 엄청난 별일이죠. 엄청난 별일이에요. 정진석 비서실장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덕담하는 수준이야. 선거 끝나면 여러 개 그 기여했던 사람들 부탁이 오면은 잘 알아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 아니냐. 그게 무슨 큰 문제라고 이렇게 떠들 일이냐. 이런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인식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디올백 사건, 검찰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뭐 자기들 판단이집니다만. 그래갖고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법이 아니라요, 여론입니다. 예. 법이 아니라 여론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그 문화일보 조사에서도 엠브레인 법이죠. 예.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에서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출한 그게 30%이고 중립특검이 27%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는 거 57%고 또 민주당이 발의한 그 김건희 특검 그 발의가 잘 됐느냐가 54%.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특검법의 내용을 국민들이 일일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핵심은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빨리 수습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수습이 안 되니까 여론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육성 녹음 17.5초입니다. 18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중에 뭐 이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다 했을 까닭도 없으려냐 그 짧은 기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전에도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 경선 전에 한 2번 만났고 그 이후에는 뚝 끊었다 했는데 지금 바로 대통령 취임 전날 통화까지 했다는 게 나왔고
김건희 여사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명태균과 소통을 하면서 뭐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녹취록을 다 또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 녹음. 거기서 대통령 된 이후에도 명태균과 어떤 통화를 했다든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또 어떤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런 것이 나올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날벼락이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침묵을 지키면서 측근 들어오고 수기에 수기를 거듭하지 않겠습니까? 4일 날 어떤 입장 표명을 내놓는다 한다면은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구체적이고 뭔가 대응 방안을 내놔야 할 대응 거 방안도 아니에요. 내놔야 되죠.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예.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계속 꺼져갈수록 한동훈 대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집권 여당으로서도 그렇다면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답답하지만 말씀드린 건 결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진작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 사과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상황은 안 옵니다. 네. 그 이후에 3대 요구 조건이라도 들었더라면 또 특별감찰관 그 추천하고 임명하자는 그것만 했더라도 어느 정도 국민 여론이 그래도 조금 수그러들었을 텐데 이제는 이 특감 문제 이것은 그 비중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동력이 상실되면 이것은 특감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문제로 옮겨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둘러싼 이슈가 김건희 여사도 있고 예.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있는데 이제는 전선이 더 확대돼서 김건희 여사에만 국한이 되지 않고 예. 대통령으로 옮겨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요구사항도 있고 예.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까지 밀어닥친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마저도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수기하고 의도적인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대안이 구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나와야 되겠죠. 주말을 거치면서 4일 날은 최고위원회도 있고 적어도 4일 중에는 그 최고위원회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언론한테 또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말 중에 대통령실과 또 한동훈 대표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수긍이 가는 좀 설득력이 되는 그런 대안이 좀 나왔으면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예, 나와야죠. 네. 예.